바야흐로 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활기차게 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전통무예 국궁은 심신수련의 그만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으로서는 제일 좋죠.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신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은 게이트볼도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동으로 활기찬 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대전 도솔산 자락에는 사이클 경기장과 양궁장 등을 갖춘 월평 경기장이 있습니다. 숲으로 둘러싸여 운동하기 좋은 곳이죠.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나고 봄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이 느껴집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들, 미뤄왔던 운동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이곳 도솔산 자락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만나봅니다. 가시죠. 운동을 하러 갑시다. 제가 찾아간 곳은 우리나라 전통무예 국궁을 배울 수 있는 궁도장입니다. 마침 회원들의 훈련 시간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활 쏘고 계신데요. 네. 활 쏘기 하면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양궁 많이 생각하잖아요. 국군 옛날 그 선사 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 수렵 활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활 잘 쏘는 민족으로 유명했는데요.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활쏘기는 무예가 됐고 현재는 전국 시도대항전을 열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덕정은 대전의 민간 활도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국궁 동호인들은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이용하며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관역의 화살이 명중되었을 때의 기분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네요. 그 국궁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네.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국궁장 옆을 가다 보니까 이 건물도 좋고 너무 이렇게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자마자 신청해서 했어요. 남이 볼 때 그냥 팔만 당기는 운동인 줄 아는데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정신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대부터 관역까지의 거리가 152m, 양궁보다 2배 이상 먼 거리인데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관역에 못 미치는 화살도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와 다른데 상당히 관역이 큽니다. 이 정도 관역이면 저도 맞출 수 있겠는데요? 이거 못 맞춰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양궁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색깔별로 많잖아요. 10점부터 해가 쭉 있는데 그게 아닌 거네요. 네. 양궁은 1점서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는데 국궁은 맞냐 안 맞냐 딱 그 두 가지로 쳐요. 맞으면 관중, 안 맞으면 안 맞는 걸로 되고.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대전 국궁 회원들.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에게는 2달가량 무료로 지도를 해줍니다. 활과 화살도 숙련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죠. 여기 활들이 쭉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활이 그 활 같거든요. 차이점들이 있나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 각궁입니다. 물숯불, 대나무, 소힘줄, 미너 브레프라고 저 자작나무 껍질로 해서 이렇게 만든 전통 활이에요. 이게 국궁. 초보자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명궁 5단 명궁 이상부터 또 이 활을 다 쏴야 돼요. 귀한 거네요. 네. 와, 그 무기마다 그 기운들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야, 이 활에서도 상당히 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장인들이 만드신. 요 당기는 거는 안 되고. 그래요? 요거는 저기 초보자들은 또 다른 활이 있으니까 다른 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당기는 거 자체도 안 되나요? 요거는 좀 위험하니까. 밀당 없는 단호박 사범님. 그래서 초보자 코스로 자리를 옮겨 활과 화살을 잡는 법부터 배웠는데요. 호흡을 가다듬고 활 시위를 당겨봅니다. 좀만 더 떼고 고개 반드시. 그렇죠. 발시. 그렇죠. 좋습니다. 괜찮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신공인가 봐요. 좀만 배우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 줄 달린 거 말고 바로 사대로 가도 되겠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관역의 명중! 네, 가시죠. 사범님의 칭찬에 힘입어 이번엔 진짜 국궁에 도전.
초보자형 활을 받고 4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손에서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활시를 당기는 동시에 관역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하려니까요. 예.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봐요. 거기서 다시. 그렇죠. 예. 잘 날아가나 싶었는데 앞불싸 떨어지고 마는 화살. 관역까지는 훨씬 못 미치는 거리에 화살이 박혔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죠. 야, 날아가는 화살만 봐도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데. 관역에 아침에 와서 딱 쐈을 때, 딱 맞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짜릿해요. 그 명중했을 때 쾌감. 네, 그렇죠. 진짜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네. 한번 배우러 한번 오십시오. 와, 한번 저도 도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점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국궁이 좋다. 국궁이 심신수련에 좋다면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야, 저는 게이트볼이라고 해서 당연히 야외 경기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내 경기장입니다. 지금 경기 중이에요. 게이트볼은 영어로 문이라는 뜻의 게이트와 공이라는 뜻의 볼이 합쳐진 말인데요. 경기 규칙이 이해하기 쉽고 운동량이 적당해 중장년층의 인기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이제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예, 실내가 경기장이 상당히 좋네요. 예, 좋죠. 전에는 하천이나 공원에서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전천후구장을 지어줘요. 그래서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있어요. 게이트볼은 당구와 골프를 합쳐놓은 듯한 운동입니다. 스틱으로 공을 쳐서 정해진 순서대로 3개의 게이트를 통과시키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이르는 동호 회원들,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실내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동호인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게 있어요? 장점은 나이가 먹어도 아무 때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뭐 우리 그때는 그래도 한 우리 또래 된 사람들은 거의 뭐 매일 아침 먹으면 그래도 집 살림하고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경기 규칙이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룰이. 그래서 요거를 하다 보니까 두뇌도 활동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30분의 경기 시간 동안 공과 스틱에 집중하는 게이트볼. 전신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두뇌 회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 후 성취감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 노인들 경기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와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 아쉬운 것이 젊은 분들이 이 게이트볼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운동을 같이 참여했으면은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여가 생활에도 아주 좋은 경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운동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게이트볼 파이팅!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과 함께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활시위를 당기는 국궁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까지 올봄 건강찾기 프로젝트로 운동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제주 올레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새로운 올레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책방 제주 올레. 제주의 아름다움을 제주 책방 올레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 뛰어! 안 가는데. 책으로 한 번, 마음으로 2번 채우는 곳, 동네 책방들로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위치한 한 책방. 책과 낭만을 사랑하고 동심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바로 그림 책방인데요. 100인생 그림책. 이거 보니까
딱 자기 나이에 맞게끔 페이지를 열면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많이 넘기네, 내 나이가. 산다는 건 정말 스트레스 넘치는 일이지. 네, 딱 맞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합니다. 책이 되게 재밌네요, 보니까. 엄청 잘 고르셨네요. 네. 뭔가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을 것 같아서. 아, 네. 저도 되게 잘 받은. 구입은 구입이고 네. 이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지도 갖고 오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스탬프. 책방 올레 지도에 방문 인증 스탬프도 필수.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닌 올 때마다 마주하는 특별한 시간이 책방에 가득한데요. 어릴 적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시선과 철학을 그림책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림책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데요. 그림책 전문 서점은 전국에도 별로 없고 특히 또 제주에는 더 없어가지고 그림책방을 하면 조금 더 특색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림책방을 내게 돼요. 제가 책 좋아하는 이 책을 통해서 관계가 굉장히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인도에 있는 출판사 대표님들도 오시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달라지는. 좀 외람된 질문이긴 하지만 요새 참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이 책방 시장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하는데 하면서 또 행복하기도 하고 또 찾아오면서 또 뭔가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자기의 그런 의미를 또 찾아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되는 걸 보니까 자가가 아닐까. 네. 자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토록 색깔과 모양, 이야기와 모험이 많다는 것을 그림책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시간. 특히 그림책은 마을의 사랑방이자 소통 장소가 되면서 특별하고 풍성한 이야깃거리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좀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위로받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전 세대가 같이 즐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책이 그림책이어서 그런 관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 또 이 공간이 또 우리 여러 사람 마을뿐만이 아니고 이런 지역 사회에서도 같이 이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책방을 찾아 도착한 곳은 애월읍 나붐리. 아니 책방이라고 했는데 문방구? 야, 추억이 나는데 문방구. 그리고 서점. 맞네, 서점이. 어떤 곳인가. 마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귤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공간. 여기에 자그마한 동네 책방이 들어선 건데요. 문방구와 책방을 겸한 장소는 어느새 마을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밖에서 제가 문방구, 또 서점. 문방구예요? 서점이에요? 이 동네에 문방구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문방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간이 문방구처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영 문방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나붐리 5가족이 처음에 모여서 이제 교육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 수업도 진행하고 또 2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놔서 체육관이 아니고요? 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아이들 책도 보고 또 숙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잘 됐네요. 네. 위에 애들 있다고 하니까 저희 또 이게 어른들 입장에서 비전으로 오면 그렇습니다. 좀 뭔가 선물을 좀 해주고 싶은데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수업 인원은 한 20명이. 자, 그러면 적당한 금액으로 지역 연예인 DC 됩니까? 예. 저도 연예인이 처음이어서 연예인 DC 한번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연예인 DC. 자, 연예인 DC. 아이들에게 어떤 걸 선물하면 좋을까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얘들 안녕. 여기 아기 있어요. 안녕. 아이고, 애기도 있네. 얘들아, 야 근데
도서관인데 왜 놀고 있어? 책 보고 공부해야지. 노는 곳인데요? 노는 곳이야? 네, 노는 곳이. 우리 동네에 이런 도서관 있으니까 어때? 좋아? 저요? 저요? 뭐가 제일 좋아? 놀 수 있으니까. 놀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림 수업이 있는 날. 학원에 쫓길 필요 없이 책방은 특별한 배움의 장이 돼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뮤지컬, 가야금, 바둑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는데요. 했는데 이제 뭐 주변 봉성리, 하가리, 상가리 이렇게 애월읍 지역에서 다 해서 한 100여 가족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 어렵긴 한데 좀 약간 사상서 같은 느낌도 들고.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을 돈독하게 하는 독서 클럽 역시 반가운 시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지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다 읽든 안 읽든 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올랐다. 소설입니다. 네. 이 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네, 들으셨죠? 누구든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합니다. 빨리 오세요. 네, 이거 근데 한 달 안에 읽어야 되는데 좀 느리거든요. 오늘의 종착지는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만난 책방. 올레길을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 바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곳인데요. 책을 보면서 맛있는 음식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 배고파. 어디지? 가시죠. 샌드위치 가게를 겸한 작은 책방으로 책방지기 김보경 씨의 취향과 고민을 담은 책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별미인 하몽을 맛볼 수 있어 입까지 즐거워진다는데요. 이곳만의 이 특색 있는 메뉴가 바로 이 하몽. 네네네. 스페인산이고요. 네. 네. 흑돼지 뒷다리를 이제 그 소금에 절였다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바람으로만 숙성시킨 거예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하몽 샌드위치. 하몽은 돼지 뒷다리 햄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인데요. 입에 착 달라붙는 부드럽고 짭짤한 맛, 고급스럽고 깊은 감칠맛으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책 고르면서 기다려주면 되겠어요. 아, 그렇죠. 저희 집이 이제 책방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쭉 보시고 이 책방 주인이 뭘 기준으로 이렇게 모아서 꽂아놨나 그런 거 한번 추리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제가 좋았던 거는 그 사랑할까 먹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사랑할까 먹을까? 네. 말을 해줬어야죠. 음식 나왔다고. 저희 조금 있다가 이제 제 선물 주셨구나. 아니요. 37 리팅 클럽이라고 뜨개질을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10,000원을 내시면 그 난방비, 어린이에게 난방비로 기부하시는 거예요. 뜨개질이 서툴러도 괜찮아요. 함께 모여 뜨고 나눔을 실천하는 37 니팅 클럽. 누구든 미리 신청하면 목도리 키트를 구입하고 함께 뜨개질하며 나눔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최초로 뜨개질 클로징, 제주 숨은 곳곳에 어떠한 우리 책방 올레가 숨어 있는지 함께 찾아보시고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스러워졌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여기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목 좀 둔다는 고수들의 대결인데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공격가랑 전략가가 아닌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오목으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단 오목계 유망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개강을 앞둔 청주의 한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수요 장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교는 우리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미래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입니다. 네, 제가 바로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사단입니다. 역대 오목 국가대표로는 최연소라는 국내 랭킹 2위의 장원철 선수. 그리고 전 세계 오목 강자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름 석자. 역시 오목계의 유망주라 부를만하죠. 바둑 좀 둘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둑교실. 기원 사장님도 장원철 선수의 이력을 대충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오목협회 결성하실 때 오셨었고 선수로 활동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목 선수. 그런데 오목 국가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바둑을 둔 건 한 20년 정도. 그러면 몇 단 정도 되시는 거예요? 아마 5단 정도 됐어요. 아마 5단의 바둑 고수와 오목 국가대표와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4-3수로 먼저 공격하는 바둑 고수. 장원철 선수가 방어에 나섭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세력을 펼쳐나가는데요. 차츰 흑과 백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세력을 키운 장원철 선수의 4-3수 공격. 나머지 4수를 막지 못한 바둑 고수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냥 꽉꽉 틀어막히는 느낌이에요. 좀 답답하다는 느낌.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나 그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 것 같아요.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필승 전략. 잠시 배워볼까요? 이런 모양이 공격에 더 효율적인데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를 만들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백이 이 열린 이 중에 하나를 맞게 되어도 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흑은 두면서 공격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늘어나는데 백은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세력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필승 전략 이제 아셨죠? 그런데 국가대표에게도 쓰라린 패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1년 전 세계대회 때 경기라는군요. 이거 받아보시겠어요? 네. 이것이 바로 당시 대국대 흑백돌이 놓인 자료라는데요. 오늘의 미션 하나. 오목 국가대표는 자신이 1년 전 두었던 돌의 위치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잠시 후 단 하나의 돌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복귀해내는 장원철 선수. 제가 패했던 대국이기도 하고 제가 연구를 했는데도 상대방도 저 못지않게 연구를 많이 했고 그렇게 패한 대국이기 때문에 기억이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제가 진 거보다는 이긴 걸로 부탁드렸었으면 제가 기분 좋게 더 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무작위로 흑백돌 100개를 미리 배치한 후 복귀해내는 건데요. IQ 148 이상의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멘사 회원인 장원철 선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무질서한 조합의 흑백 모자이크를 외울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외워보겠습니다. 해본 적은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 머릿속에 저장. 해보겠습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뇌를 테스트하는 자리. 복잡해. 그 결과는 과연? 8번째 줄. 흑. 잠시만요. 흑, 백, 흑, 백, 흑이요. 6번째 줄. 백, 흑,
100 흑이요. 맞췄나요? 맞췄어요. 주셨어요.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게 어렵게 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까봐 미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제자분이랑 오목을 두실 거예요. 네. 제자면 뭐 부담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보고 두실 겁니다. 안 보고요? 네. 안 보고 쓰는 거니까 제가 편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목 초단인 후배와 국가대표 선수의 이색 대결. H8 두겠습니다. G7 두겠습니다. J7 두겠습니다. 오목 초단이 먼저 삼삼수 공격에 나서고 장원철 선수는 오목판을 보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와 상상력만으로 상대수를 본 듯 흑돌의 세력을 키워가는데요. 결국 오목으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두시네요. 너무 잘 두시네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좀 익숙한 모양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눈 감고서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의 달달함을 맛보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때론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도 있지만 오목은 그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무언가를 꿈꾸게 만들어준다는군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물론 세계 챔피언이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소셜 컨텐츠 통해서 오목계를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국민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더 많이 즐기길 바랍니다. 최고의 한 수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 오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장 선수의 오목은 오늘도 진화 중입니다. 속살 자랑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쫙 달라붙는 고소한 맛. 오늘의 주인공 닭 되시겠다. 뜨끈한 보양식 누룽지 백숙부터 연탄으로 구워낸 불맛 가득 닭발 그리고 닭목살. 찐 닭골목에서 만난 넉넉한 맛까지 그야말로 무궁무진 맛으로 펼치는 닭의 특별한 변신. 노란 닭 사랑한다. 뜨끈하고 든든하게 속 채워주는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온 곳은 청송. 신나게 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한창. 산 중턱도 아닌 가게 앞에 등장한 약수? 첫 번째 주인공은 약수로 만든 약수 백숙인가요? 누룽지 백숙이에요. 찹쌀 넣어가지고 늙어서 나온 누룽지 백숙이에요. 갑자기 분위기 약수? 청정지역 청송 신촌에서 콸콸 솟아나는 약수 투척. 신선한 찹쌀과 생닭 투척. 몸에 좋은 한방 재료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별미 중에 별미. 보약처럼 든든한 누룽지 백숙 준비 완료. 보기만 해도 구수합니다. 그러니까 누룽지를 일반 누룽지를 해놓는 게 아니고 쌀하고 쌀하고 닭하고 모든 걸 넣어가지고 물 비율, 불 비율 맞춰가지고 누룽지를 질에 물고 나오고 있어요.
몸에 좋은 산삼배양근으로 활용 점정 마무리 찍어준 누룽지 백숙. 한 그릇의 누룽지 백숙이 나오기 위해선 물과 불, 시간과 정성 네 박자 모두 딱딱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 구수한 닭육수와 함께 팔팔 끓어 자연스럽게 눌어붙은 찹쌀 누룽지. 쫀득하고 구수한 맛에 아유 보기만 해도 군침이 솟는다. 목이 빠져라 누룽지 백숙만 기다리는 우리의 손님들. 오매불만 기다려온 누룽지 백숙. 일단 구수한 향 합격이고요. 푸짐한 비주얼도 합격입니다. 쫀득 구수한 찹쌀 누룽지 크게 떠서 부드러운 닭고기 한 입 딱 얹어주면 찰지구나 찰져. 찰집니다 찰져. 그리고 구수한 맛이 더 나죠. 누룽지가 너무 맛있고 고소하고 그래요. 씹히는 식감이 참 좋네요. 단짠에 좋아 잘게 다진 닭가슴살에 신촌약수와 매실에 각종 양념 해쳐 모여 노릇노릇하게 분류해서 구워주면 또 다른 별미 닭불고기 완성. 노릇노릇 닭불고기 먼저 한 쌈? 아니 뜨끈 쫀득 구수한 누룽지 백숙 먼저 한 입? 뭘 골라도 맛있는 행복한 고민. 이불처럼 닭백숙을 감싼 누룽지 맛은 쫀득한 식감은 물론 구수한 풍미까지 한층 업그레이드. 신촌 약수로 끓여낸 쫀득한 누룽지에 산삼 배양근까지 그야말로 보약 한 그릇 든든한 누룽지 백숙 잘 먹었다. 누룽지 백숙 많이 드시러 오세요. 든든한 누룽지 닭백숙 성공 받았고요. 이어서 사람들 취향 저격하는 입맛 저격수는 마니아층 두둑한 바로 이것. 노릇노릇 연탄불로 구워 그냥 못 지나친다는 불맛의 향연 연탄구이 닭발입니다. 시장 한편에서 묵묵히 닭발을 구워낸 세월만 무려 40년 이상. 신선한 닭발을 노련한 손맛으로 팍팍 묻혀 연탄불에 노릇노릇 구운 의성시장 연탄구이 닭발. 아버님이 항상 이거 좋아하셔가지고 또 사러 왔다가 이래 또 먼저 또 사고 난 다음에 먹고 가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많이 오세요. 야들야들 뼈 없는 닭발에 직접 만든 양념장 넣고 손맛으로 듬뿍 묻혀줍니다. 오랜 시간 사랑받은 그 비결 궁금하다 궁금해.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전부 넣고 우리 집에 양념 쓰는 거는 아무 사람 알아요. 고춧가루가 나쁘면은 이렇게 해놓으면 고기가 으실럭해. 그리고 착착 감기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제나 저제나 연탄불 앞을 지키고 있는 사장님. 그런데 왜 하필 연탄구예요? 불도 은은하게 되고 그 연탄불이만 다 굽는 열기도 좋고 이래야 더 맛있어요. 화면 넘어 코끝까지 스며드는 불향의 강렬한 향연. 특별한 불맛에 빠져드는 손님들.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시장 구경 왔다가 닭발 먹고 가지요. 친정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오면 항상 닭발 생각나서 항상 꼭 먹으러 옵니다 여기에. 목살 하나 더 주세요. 필살기 닭목살 등판. 어느 닭에나 목살은 있지만 어디에서나 먹을 순 없다. 독특한 별미 닭목살의 쫀쫀하고 매콤한 맛 쌍 엄지척이 철로 나옵니다. 연탄 불향이 살 입맛이 당기는 맛이에요. 예. 그런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다 중독되듯이 더 맛있어요. 예. 불향 솔솔 닭발과 닭목살의 맛에 젓가락이 쉴 새 없다. 특별한 맛을 원하는 자 의성 시장으로 오라. 우리 집에 할매 닭발인데 고기가 맛있을 있길래 많이 잡수러 오세요. 뜨끈하게 구워 먹고 화끈하게 구워 먹고 무궁무진한 닭 요리. 또 닭하면 안동 찜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매콤달콤 밥도둑 찜닭. 배가 부른데도 자꾸 땡겨 미치겠어 이게. 찜닭하면 안동, 안동하면 찜닭. 찜닭의 본향 안동에서 맛보는 정통 찜닭의 맛. 여기도 찜닭, 저기도 찜닭. 찜닭 가득한 이곳은 안동 원도심 구시장 찜닭 골목인데요. 달콤한 서울식 찜닭과는 다르게 원조 안동 찜닭은 청양고추가 들어가 매콤달콤한 맛이 특징. 여기저기 찜닭집 많고 많지만 안동에 직접 와서 맛봐야 하는 이유? 사장님 피셜 한번 들어볼까요?
재료가 항상 신선합니다. 뭐 닭도 소비가 워낙에 많은 골목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급한 대로 몇 마리 갖다 놓고 또 전화 한 통하면 5분 내에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어느 곳보다가도 재료에서 이제 따라올 수가 없죠. 야채도 맨날 아침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듬고 닭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든든 딸이 든든 따 푸짐한 양이면 양 매콤달콤한 맛이면 맛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팔방미인 찜닭의 매력 몸에 좋은 파프리카와 눈꽃 치즈까지 합세했습니다.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이래서 매콤하고 해서 맛이 맛있네요. 찜닭의 변신은 무죄 매콤달콤한 찜닭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듯 사르르 치즈 눈이 내렸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눈꽃 치즈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랑받고 있는 찜닭의 변신은 무죄요 무죄. 와, 맛이 끝내주네 끝내줘. 응? 고기도 묵고 닭다리도 뜯고 막 당면도 묵고 감자도 묵고 막 고심합니다 고심해. 아유 진짜 맛있어 맛. 달콤 매콤 짭조름한 찜닭 비교 불가 원조의 맛이 궁금하다면 인심 넉넉 맛도 넉넉한 찜닭 골목으로. 젊은이들이나 여성분들이 또 더 좋아할 수 있는 눈꽃 치즈 얹어서 치즈 찜닭도 만들고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 신메뉴를 남들하고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신메뉴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뭐도 자꾸 먹고 싶은 게 안동찜닭이다 아니요. 안동찜닭 많이 드시러 오세요. 맛있는 음식 많고 많다지만 구관이 명관 아는 맛이 제일이로다. 언제나 친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맛의 세계를 열어주는 닭 요리 열전. 뜨끈하니 속 채워주는 누룽지 백숙, 연탄으로 구운 닭발, 닭목살, 원조의 맛 안동 찜닭 골목까지 너란 닭 정말 사랑한다. 평소에 잘 웃기로 소문난 정예지 아나운서. 그런데 오늘은 꽤나 심각해 보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예지 씨 뭘 그렇게 보세요? 저 혼자 사니까 뭐 좀 만들고 사고 하려는데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요. 무슨 방법 없을까요? 비싸서 부담돼서 위시리스트에 고이 모셔만 두었던 그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줄 방법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빌려 쓰고 즐겁게 함께 쓰는 신트렌드 공유경제. 우리 동네 공유경제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예지 씨의 로망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첫 번째 장소는 순천 용당동 주민들의 아지트 시민협력센터. 이곳에 무료로 빌려주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공구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너무 신기한데 네. 어떤 공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공간은 네. 시민협력센터 공간으로서 각 가정에서 필요한 공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공구들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하기 어렵고 또 필요할 때 자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와서 네. 자기가 필요한 공구를 빌려다가 쓰고 반납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저 역시 이곳이 있음으로 해서 네.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먼 곳에 그 비싼 제작료를 맡기지 않고도 제가 직접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펜치나 망치에서부터 드릴류까지 공구 공유센터에 준비된 생활 공구들은 총 200여 점.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서만 쓰면 모든 공구들을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공구는 네. 항상 편리한 면도 있지만 전동기구는 위험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기톱 같은 위험한 장비들은 안전을 고려해 센터 내 작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군요. 자, 그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이 공구는 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막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목재가 네. 표면이 이제 거치는 거를 아주 매끄럽게 다듬는 공구예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하는지. 익숙하지 않은 공구를 사용할 땐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대패질 한 번이 이렇게 비장한 일일까 싶으시겠지만 예지 씨에게 오늘은 목공의 세계에 입문한 역사적인 날. 참 잘했어요. 도장받고 싶은 날이죠. 아버님, 저 잘한 것 같죠? 어때요? 예, 이 거칠어진 면이 아주 깔끔하게 매끄럽게 잘 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몇 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네. 95점 되겠어요. 95점이요? 잘했어요. 이곳에선 공구 공유뿐 아니라 목공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드닝 공구 사용법, 페인팅 실습, 공작 교실 등 생활 공구를 활용한 수업도 진행 중인데요. 배워볼 만하겠죠? 제가 만든 책꽂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사실 이런 거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공구도 다 장만해야 돼서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만들면 도구도 다 빌려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기까지 하니까 금방 손쉽게 뚝딱 만들 수 있었습니다. 책꽂이 하나로 공유의 즐거움을 만끽한 예지 씨. 발걸음을 옮겨 찾아간 순천의 두 번째 공유 플랫폼은 바로 여기. 길가에 자리한 한 건물입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착하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볼볼, 마치 여느 평범한 가정집 부엌을 방불케 하는 이 공간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 덕연동 주민들이 이 공간을 다 쉴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나가시는 분이라든가 누구든지 주민이면 다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특히 저기 보이시죠? 저기는 공유부엌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용하고 10,000원만 내시면은 모든 기구가 다 있기 때문에 재료만 사갖고 오셔가지고 해서 드시고 모임도 하시고 그런 공간이고. 각종 그릇에서 식기류까지 요리에 필요한 도구들로 없는 것 빼고는 다 갖춘 이름하야 공유부엌. 오늘은 이곳에서 자원봉사로 잔뼈가 굵은 동네 언니들이 모여 정월 대보름 잔치도 벌이고 회의까지 하기로 한 날. 이런 걸 두고 일타이피,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겠죠? 공유부엌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공유부엌이 이제 집에서 한다든지 식당에서 먹으면 또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재료를 저렴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시설 좋은 데서 여럿이 솜씨 자랑도 하면서 네. 돈도 전략도 되고 단합도 되고 우애도 좋아지고 그런 뜻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유부엌이 처음 문을 연 건 지난해 7월. 맛있게 드셔? 네. 언니 어서 오세요.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주도해가는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생긴 지 6개월 만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제1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마을의 활력을 전하며 가치의 가치를 더해가는 공간. 덕분에 함께하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공유부엌에서 이렇게 같이 밥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첫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잘 못해요. 그런데 언니들이 이렇게 음식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또 각자 집에서 또 이렇게 음식이나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 먹고 하니까 엄청 소통도 잘 되고 봉사하는데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하루 저녁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고 여기 오면은 동생들도 만나고 언니들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또 공간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공유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순천 덕연동 마을 활력소로 어서들 오소 오소.
이곳은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대학교 앞. 전동 킥보드 전시회인가 싶으시겠지만 이 전동 킥보드가 바로 또 하나의 공유 주인공.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탈 수 있다는 공유 전동 킥보드죠. 자, 그럼 공유 전동 킥보드 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공유 킥보드 앱에 가입만 하면 킥보드 위치 탐색 끝!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고 또 필요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반납을 한다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역시 처음이라는 예지 씨. 아주 그냥 신이 났습니다. 진짜. 아니, 너무 좋은데? 오늘 수업 늦었을 때 이거 타고 가면 되겠네. 교수님한테 혼날 일도 없고. 누군가에겐 이동수단으로 또 누군가에겐 달달한 캠퍼스 데이트에 적극 활용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짧지만 알차게 부담 없이 즐길만 하겠죠? 솔직히 되게 고가잖아요. 부담이 되는데 네. 이게 한번 이용하면 한 10분? 많으면 20분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이렇게 잠깐 타고 집 앞에 반납하고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공유 킥보드 덕분에 옛 시절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한 예지 씨.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하루 큰돈 들여서 직접 사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에 많은 것들 이용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에서 사람, 시간에서 공간까지 알뜰하게 빌려 쓰고 부담 없이 함께 쓰는 지금은 바야흐로 공유의 시대. 공유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가치를 느껴보십시오.